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쪼삐쪼삐 쓰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신의 경지로 갔다. 네, 가드라 불러지. G.O.D. 가드. 신의 경지로 갔다.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네, XAI가 투자 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뭘 하겠다? 그 돈으로 H백을 사서 출원을 시키겠다. XAI는 앨런 머스크가 만든 AI 스타트업 기업이죠. 여기에 많은 돈들이 들어왔는데 결국 이 돈이 엔비디아로 다 쏠려가고 몰려갈 수 없는 구조. 우리나라는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추가로 더 갈 것이다. SK하이닉스는 25만 원까지 본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25만 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한미반도체도 15조에서 멈춰 있는데 일단 20만 원은 찍을 것 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만 원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두 개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이 HBM의 관련주 중에서 수혜받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똑같은 DM을 만든 거기 때문에 레거시 제품이랑 거의 비슷하죠. 나머지는 특별하게 뭔가를 투자할 만한 종목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 수소, 화장품, ESS, 그 다음 원전, 여기 원전이 빠졌는데 이러한 종목들 어제 살짝 쉬는 면도 있었는데 오늘 다시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 나름대로 나쁘지 않는 하루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본 그런 아침입니다. 엔비디아, 갓비디아 축하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아침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7% 하락. 네, 다우는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다우주 종목들이 이제 맛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나스닥은 엔비디아와 ARM 이런 종목 위주로 해서 0.33%가 오르는 그런 모습. 네, S&P 500은 0.12 이렇게 되면서 나스닥이 오늘 위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5월 소비자 신뢰지수 102,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다. 미국 2년물 국채 입찰 응차율이 2.41배밖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수요가 부진했다. 금리 한번 봅시다. 미국 금리 2년짜리는 4.97이 다시 5%대를 위협하죠. 네, 1.9bp밖에 오르지 않은 10년짜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4.543%, 7bp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입찰은 2년짜리가 문제가 있었는데 금리는 10년짜리가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거죠. 10년짜리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제가 좋을 때는 10년짜리가 쭉 올라오다가 이게 터지면서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10년짜리와 2년짜리가 역전이 될 때가 이제 경기가 최고 호황인데 역전이 되면 그때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경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역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추세적으로 더 가지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리가 금리나 서둘 필요 없다 한마디 하신 거죠. 엔비디아 장중 7% 상승, 나스닥 17,000달러 돌파.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메이커 엔비디아가 공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앨런 머스크가 작년 7월 출범시킨 AI 스타트업 기업 XAI가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발표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뛰었다. 엔비디아는 6월 11일 때 액면 주식 가격을 10분의 1로 분할된다. 2021년 7월 이후 3년 만에 주식 분할이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가 XAI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상승했다. 약 8조 1780억인데 이 돈으로 H백 그래픽 저장 장치 약 2만 개를 사겠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오케이. 근데 또 하나의 한 방 더 매기는 좋은 소식 나오는 게 이날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차세대 GPT-4 모델에 대한 훈련을 시작했다는 발표도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어줬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혔다. 이날 오픈 AI는 블로그를 통해서 차세대 프론티어 모델을 훈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에 일반 인공지능 AGI로 가는 길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역량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날 회사는 훈련 인프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역시 엔비디아 AI 칩이 대거 사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오늘 7일 주식 분할을 앞두고 엔비디아가 인텔 대신 다우지수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르며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편입에는 따로 정해진 규칙이 없는데
다우지수의 다우지수의 편입 결정권을 가진 S&P 다우존스 인덱스 위원회에서 회사가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경우 다우지수에 편입한다. 다우지수에 편입하면은 이제 많은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자금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엔비디아가 노렸다. 즉 엔비디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박살난 테슬라의 케이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좀 방어를 하면서 부드럽게 가다 물론 떨어질 것은 다 알죠. 네, 언젠가는 갈 건데 부드러우면 수급적인 측면들을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었다. 액면 분할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 최후보를 라파 중심가까지 진입을 했다. 이번에 완전히 끝장을 낼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모습. 오늘 이제 오펙 플러스 이제 최종 결과를 원래 1일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연기한 것은 지금 빈살만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 폐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외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애플 4월 중 아이폰 판매 전년비 52% 증가를 했다. 이유는 할인 효과이다. 네, 아이폰도 이제 할인에 들어가네요. 미국 석유기업 헤스라는 기업인데 주주총회에서 세브론 인수한을 승인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락세가 전환했다. 마운트 콕스 매도합니다. 마운트 콕스는 일본의 유명한 비트코인 거래소였죠. 네,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털렸는데 그 비트코인을 찾았다는 거죠. 이걸 이제 다시 나눠줘야 되는데 이 나눠주면은 여기에 있는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질 거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주가 가격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달러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104.520. 태양광 퍼스트 솔라는 0.97% 상승.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네, WTI는 3.18. 오펙에서의 감산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라파에서 전쟁이 지속되는 거 금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애플은 0.01% 상승. 중국에서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결국 피그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퍼스트 솔라 이야기했고 ARM은 8.98%. 와우, 제가 좋아하는 ARM 8.98%. 150달러 코드입니다. 네, 엔비디아 6.98%. 1139달러 값비디아가 됐습니다. AMD도 3.27% 상승하며 171달러까지 왔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1.69, 일라인릴리 마이너스 0.2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36, TSMC 마이너스 0.76, 비트코인 마이너스 2.29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제 이제 제가 시장에서 재밌게 봤던 건 에코프로 BM인데 여러분 중에서도 2차전지 많이 들고 계시는데 제가 요즘 IR을 계속 지금 다니는데 IR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그 재무 책임자들이 와서 회사를 설명하고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에게 설명하는데 어제는 대주전자하고 네 오닉PNC입니까? 이 충전지 만드는 회사는 대주전자를 봤는데 대주전자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IR을 하시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이제 타이칸에 들어간 거 이외에도 올해 총 9개의 브랜드가 사용을 할 거다. 네, 실리콘을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그래서 첨가율이 3에서 6% 늘어나고 많은 것들을 살 거다. 편입하는 차들이 늘어난다. 차량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이라는데 나름대로 바닥은 탈출하기는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 어제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정원석 애널리스트가 이제 글을 썼는데 한번 봅시다. 가격은 19만 8천 원, 20만 원이 깨진 상황이죠. 네, 그 양반이 이제 글을 썼는데 굉장히 신중하시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정원석 의원님. 동사에 대한 목표가를 15만으로 매도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 매도를 내고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 목표는 당사가 2027년 예상 EPS에 2027년 29년 전 세계 북미 전기차 배터리 예상 수요 연평균 성장률에 PG 1.0을 반영해서 퍼 22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이 PG라는 것은 퍼를 EPS 성장률로 나눈 거죠. 성장률을 가미해 주는 건데
퍼도 성장률을 의미하고 EPS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보통 PEG가 1.5 이상이면 매도를 하고 0.5 이하면 매수를 하는데 지금 1.0을 반영했으니까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했을 때 매도 의견이고 주가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밸류에이션도 22배를 적용했다. 네, 이 중요한 거지. 22배다. 이걸 과연 적절한 밸류에이션이냐고 중요한 거죠. 지난 7월 주가 고점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인 주가 하락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고 판단된다. 당사도 동사의 실적이 올해 상반기를 바닥으로 점증제 증가세를 이어갈 것에 충분히 동의한다. 한번 이 회사의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70억밖에 안 났죠. 2분기에는 마이너스 60억, 네, 가장 바닥을 치고 3분기부터는 280억, 4분기에는 690억. 올해는 970억이 나오고 내년엔 3,900억이 나오고 그 내년 7,660억. 그렇게 나쁘게 잡지는 않았는데 일시적인 단기적인 바닥이다. 올해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러한 것들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당사의 2026년, 27년 예상 실적 추정치가 블룸버그 컨센서스 대비 결코 낮지는 않다. 높게 예상 추정치를 해준 거죠. 그러나 주가는 멀티플이라는 변수로 인해 반드시 실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 멀티플 이외에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죠. 북미 유럽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고 양극재 판가가 하락하고 유럽과 신흥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해 조정된 중장기 실적 전망치를 고려할 때 27년 예상 실적 기준 퍼 26.1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22배로 내린 거죠. 지난해 포모로 인해 나타났던 주가 급등세가 부작용을 낳았고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아직도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에 있다. 26배 지금 주고 있는 26.1배는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2배를 적용해서 주가를 15만 원까지 끌어내리는 그러한 투자 의견을 냈다. 24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 8,600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5억을 기록하며 부진할 것 전망다. 저는 이것까지는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유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2분기 마이너스 60억 정도는 충분히 반영을 한 건데 이거보다 더 3분기, 4분기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는 게 필요치 않나. 북미,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세로 양극재 수요의 회복이 하반기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봐서는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으로 갈 것 같아요. 특히 주력 고객사인 삼성 SDI와 SK온의 경우 전기차 수요가 더욱 부진한 유럽 OEM량 출하 비중이 높다는 점이 부담 요인이다. 주력으로 팔고 있는 SDI와 SK온이 유럽 전기차에게 주로 파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2분기 판가는 지난 2023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리튬 가격 반영으로 전분기 다액이 약 20%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내긴 효과로 인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반기는 리튬 가격 안정화는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겠지만 본격적인 물량 회복은 25년이나 돼야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리튬 가격 하락이 조금씩 올라오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좀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당연히 CR에 시달릴 거예요, 이제. 네, 그 다음에 202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공급과잉에도 또 시달릴 거고, 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카라든지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신기해하지 않고 굳이 꼭 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박순영이나 선대인이 어떻게 말할지 한번 궁금하네요. 네, 그 두 양반들. 네. 결론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과히 충격 그 자체였다. 아침에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2조가 넘는 거대 공룡이 초식 공룡이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움직이고 뛰어가는 그러한 거대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움직이는 거죠. 세상에 돈 모두 갈고리로 긁어가는 이 기업이 끝이 어딜지 매우 궁금합니다. 엔비디아로 인해서 제가 좋아하는 ARM,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관련 주가의 기업들이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궁금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올라갈 줄 모르는데 우리의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삼성전자는 이제 여러 가지까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9월 정도면은 HBM을 해결할 것 같다. 문제는 HBM3를 언제 만들어내느냐. 9월이면 벌써 6개월의 차이가 나면서 3개월 남았는데 이미 3개월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제 뛰어가는데 과연 쫓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측과 아니다라는데 저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우리 삼성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턱만 넘어서면 삼성전자는 돈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모든 악재가 다 삼성전자에 쏟아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여러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삼성그룹의 내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그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한 번만 이제 콜 테스트에서 들어오면 삼성전자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가격 후려치기로 더 엔비디아와 짝짝꿍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다시 엔비디아의 영향력 종목과 태양광, 수소, ESS, 화장품 등이 다시 상승하는 기존의 시장 프리미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서 당분간 포트폴리오를 잘 맞춰서 가지 않으면 포모에 시달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된 하루 아침이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RM과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반대편인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도 궁금한 수요일 아침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빵빵한 하루, 빨간불이 퍽퍽 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